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이 몇 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 과정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니까 당연히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겠죠. 그리고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유리한 증언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거나 또는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증언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뭐 이걸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친문들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어제 재판에서 동양대 교양학부 조교인 이모 씨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 씨가 이제 질문을 받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양학부 이 이모 씨가 쓰고 있던 PC, 그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을 봤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봤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봤느냐 그러니까 이 씨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보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뭐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컴퓨터를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이미지 파일이 여러 개 있더라. 그래서 그 이미지 파일을 봤더니 거기에서 한두 개 정도 총장 직인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직인이 이 과거에는 이 이모 씨가 정경심 교수 파일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아마 조교들이 사용했던 파일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총장 직인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게 조교들이 사용했던 파일 같다는 게 정경심 교수 주장이고 조교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컴퓨터 작업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뭐 파일이 몇 개 있어서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총장 직인이 한두 개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간 의미는 다른데 여하튼 두 사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 교양학부 조교 이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총장 직인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 신문 과정에서 이 씨 조교인 이 씨의 이런 주장이 무너졌습니다. 검찰이 파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씨가 하나는 생뚱맞게 생겼고 또 하나는 총장 직인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진짜 총장 직인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자 이거하고 똑같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꼬리를 내렸습니다. 증인이. 그게 왠지 총장 직인인 것 같았는데 동그라미만 기억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총장 직인인 것 같다고 얘기한 게 완전히 틀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동그라미만 기억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 그러면 총장 직인인 것 같았다 내가 본 것이 라고 얘기한 주장은 일단 신뢰가 없는 그런 주장이 되어버렸고요. 두 번째, 또 이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씨는 총장 명의의 상장과 수료증 뭐 이런 걸 자기가 만든 적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경심 교수가 왜 자기가 우임받았다 총장한테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성해 총장은 우임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만약에 우임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그것을 조교가 만들었다. 이게 입증이 되면 우임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왜냐면 교양학부 조교가 그 총장 직인과 수료증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검찰이 수료증 번호가 있습니다. 제 몇 호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1, 2, 3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보여주고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 딸한테 주었던 건 569호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569호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 그러니까 글쎄 그거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여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 기억이 없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거는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글쎄 그게 왜 거기서 569호가 나왔죠? 이렇게 답변을 해서 또 재판장으로부터 뭐 힐난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팩트 두 가지가 뒤집어졌거나 모호해졌다. 그동안에 검찰 수사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진술했던 또는 언론 인터뷰에서 진술했던 내용 중에 두 가지가 모호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중에 또 한 사람은 강모 전 입학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동양대에 입학처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작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정경심 교수 측을 굉장히 두둔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정 교수의 딸이 상당 기간 봉사활동을 실제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교수들도 이 정경심 교수 딸의 표창장을 주는 데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이 그러면 그게 2012년 여름에 이게 2012년 여름이 이제 거기 와서 뭐 봉사활동을 했다는 그 기간이니까 그때 처음 봤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 전 입학처장은 그런 것 같다. 오며 가며 본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판장이 봉사활동 그러니까 조민이 봉사활동한 것을 직접 봤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재판장 임정엽 재판장인데 직접 봤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직접 봤다는 얘기는 아니다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직접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얘기는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봉사활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정경심 교수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동안에 오며 가며 본 것 같다고 얘기한 그 언론 인터뷰 내용 같은 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재판장한테 당연히 또 혼란을 당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이게 어제 재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가 나와서 자기도 조민을 봤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이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하고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고 뭐 이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그러면서 뭐 검찰개혁 얘기도 최성해 전 총장 조카가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또 임정혁 재판장이 호통을 쳤죠. 당신이 본 것, 보지 않은 것 이런 것만 구분해서 얘기하지 당신의 의견을 얘기하러 여기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거는 재판장으로선 당연한 거죠. 증인은 자기가 본 부분에 관해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자기가 평가를 뭐 이거는 이런 것 같고요 저거는 저런 것 같고요 라고 평가를 하는 거는 그 증언을 다 듣고 평가는 재판부가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 사람이 나와서 뭐가 어쩌고 뭐 검찰개혁이 어떻고 아니 자기가 검찰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조카는요 그 동양대에서 뭐 식당 같은 거를 하던 그 최성해 전 총장이 너 여기 와서 식당을 해라 라고 해서 그런 뭐 식당 뭐 이런 것 저런 것 그 내부에 뭐 매점 이런 거를 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뭐가 틀어졌겠죠 최성해 전 총장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경심 교수 편을 든 그런 경우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이 호통을 들었다. 이 호통이 있었던 이후에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경심 교수 재판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친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김어준 씨라든가 뭐 김용민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구독자 수가 합해서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 진영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바이블처럼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선 김어준 씨 같은 경우 4일 자기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재판장을 얘기하는 모양이죠. 이미 시임증을 굳힌 모양이다. 굳힌 것 아닌가. 왜냐면 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조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정경심 교수 편을 드는 데에 대해서 이제 팩트가 아니고 어떤 평가를 가지고 편을 드는 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호통을 치고 뭐 이러니까 심증 굳힌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김용민 씨도 8월 28일 날 자기 유튜브에서 보면 제목 자체가 이렇습니다. 편파 시비에 휘말린 정경심 1심 재판부,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1심 재판부가 편파적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보건대는 팩트를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뭐 그게 검찰 측 증인이든 아니면 정경심 교수 측 증인이든 상황이 명확한데 예를 들어서 위증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바로잡는다든가 아니면 그걸 호통을 친다든가 지금 여기서 질문은 그것만 그 증인은 질문하는 거에 답변하는 것이지 자기 주장을 여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9월 3일 날 조국 전 장관도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 나가서 303번 뭐 형사소송법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그 부분은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재판부가 경고를 했습니다. 증인은 묻는 말에 답변, 증언을 하러 나오는 것이지 여기서 자기 주장을 새롭게 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따끔하게 한계를 재판장이 명확하게 지어주니까 아마 친문들 입장에서 봐서는 저 재판부는 이미 정경심 교수의 유죄 심증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지금 그 변호인이 신문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경심 재판부에 대한 신상 털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경심 재판부가 정말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는 뭐 아직까지 잘 모르죠. 그거는 다만 이쪽 증인과 저쪽 증인이 나와서 자기가 선서하고서 거기 증언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증언이 잘못됐을 때는 위증의 죄를 받겠다. 이거를 선서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 증언이라고 보이는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재판장은 오히려 그 증인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하면 아까 그 위증한 거하고 위증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잘못하면 그 어긋난다.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안내를 할 의무가 재판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경심 임정엽 재판장이 그런 식으로 안내하는 것이 그 증언대에 선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추궁을 받는 느낌, 그리고 제3자가 본다면 저 사람은 이미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거라기보다는 위증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어찌 보면 재판부의 배려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에서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하게 했던 증인들이 지금은 거기 가서도 변호인들 신문하는 데는 유리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검찰이 증거 자료를 들이미니까 거기에서는 흔들리더라. 이런 일들이 이제 어제만 해도 2건이, 3건이 있는 셈이죠. 조교가 2건, 그 다음에 이 강모 전 입학처장이 1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제가 보건대는 뭐 표창장 우위죠? 뭐 이런 부분은 뭐 거의 확인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경우에 재판장이 유죄 심증을 꼭 갖지 않더라도 이런 공방과 이런 걸 봐가면서 결론은 뭐 당연히 우위조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미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벌써 재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돼 있고 거기에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제대로 된 반론, 검찰의 주장에 대한 제대로 된 반론을 거의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제대로 된 반론을 펴지 못하니까 이 재판은 결국 유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아마 친문들도 그런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경심 재판부에 대한 신상털기에 한 일주일 전 정도부터 지금 들어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아마 1심 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든 간에 친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한 자락 깔고 뭐 김어준 씨나 김용민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미리 그런 포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하게 증언했던 사람들이 지금 검찰이나 아니면 재판장의 송곳 질문에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다.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